재밌는 얘기 크리스천 휴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네. 자, 크리스천 연못. 자, Dutch mathematician and astronomer Christian Huygens was born. 이거는 근데 26번이니까 일치 불일치 문제라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좀 내용 파악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사람이 이때 태어났대. 그가 studied law and mathematics at this university. 대학에서는 이런 거 공부했고요. 그리고 devoted some time to his own research. 이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기억해야 될 게 딱 하나죠. 어떤 거? devote. 요거 정도 하나 기억하면 되죠. 꼭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devote라는 단어 자체가 좀 중요한데 devote를 내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냐면 항상 이렇게 외워라. devote는 뭐뭇을 어디에 헌신하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왜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놔야 여기서의 to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전치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서는 그냥 his own research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혹시라도 다른 쪽에 나오게 된다면 동명사, 동사의 원형이 아니라 동명사를 써야 된다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Initial in mathematics, but then also in optics.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수학을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는 광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대요. Working on telescope and grinding his own lenses. 이렇게 됐죠? 여기 and가 있고요. working 동그라미 1번이고 grinding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스코프란 단어가 본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텔레스코프 망원경 그리고 grind란 단어가 갈다라는 뜻이잖아요. grinding his own lens 자기 자신의 렌즈를 개발해서 그걸 막 갈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분사구문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텔레스코프 그리고 렌즈 이렇게 나오니까 어디? 여기서의 광학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뒤에 가보니까 Huygens visited England several times and met Isaac Newton in 1689.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작 뉴턴 맞아요. 영국에 몇 번 방문을 했고요. 아이작 뉴턴도 몇 번 만났고요. In addition to his work on light. 뒤에 Huygens had studied forces and motion, but he did not accept Newton's law of universal gravity. gravitation. 동사 지금 두 개. 동사 두 개니까 접속사는 여기 하나. 됐죠? 별거는 없는데, 문법적인 거 하나만. had studied 밑줄 쳐놓으시고요. 뭐라고? 과거 완료. 과거 완료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머릿속에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은, 전후관계. 이거 먼저. 그죠? 힘과 모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긴 했어. 근데 힘, 그리고 움직임, 운동 에너지 이런 거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운동 법칙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과 운동 에너지 이거잖아. 그러면 잠깐만 생각해봐. 요거를 연구했어. 그렇다면 얘한테 영향을 받을 법도 한데 그는 did not accept Newton's law of universal gravitation.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력의 법칙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실은 이제 일치 불일치 문제를 내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뭐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영향을 받았다, 영향받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뒤에 Huygens' wide-ranging achievement included some of the most accurate clocks of his time. The result of his work on pendulums. 펜들럼이라고 하면 그 진자 있잖아요. 왔다 갔다 궤종시계에 달려있는 그 진자 요거를 이제 펜들럼이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의 wide-ranging achievement 여기서 wide-range achievement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이 사람은 연구한 게 수학도 연구했고요, 과학도 연구했고요, 뭐 빛에 대해서도 연구했고 연구한 것들 되게 많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wide-ranging achievement라고 말을 해준 거죠. 이 사람의 광범위한 성취라고 하는 것은 included some of the most accurate clocks of his time.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디테일하게 좀 볼만한 건데요. of his time이죠. 당대를 말하는 거죠. 당대. 그 당시에 가장 정확한 시계 중 몇몇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The result of his work of pendulum. 뭐에 대한 결과야? 그가 진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펜들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의 결과인 당대의 가장 정확한 시계. Okay? 이 시계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His astronomical work carried out using his own telescope included 동사 the discovery Titan, the largest Saturn's moon, and the first correct description of Saturn's rings. 그렇죠? 동사 지금 이거 하나예요. 이거 동사 아닙니다. carried out 이건 동사가 아니죠.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붙였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고요. 과거 분사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뒤에 보니까 목적어 명사가 없더라. 이 목적어 어디 갔겠어? 목적어를 앞으로 당겼어.
목적어를 앞으로 당기는 것을 수동이라고 하는데 수동이면 BPP가 되는데 비동사 없이 PP만 나왔잖아. 과거 분사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가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using이라는 것은 뭡니까? 라고 하면 문장 끝난 상태에서 using이라고 나왔잖아. 분사구면 되겠죠. 그죠? 자기 자신의 텔레스코프, 망원경을 사용해서 수행되어진 천문학 연구라고 하는 것은 included, 포함하고 있습니다. The Discovery Titan. 타이탄. 우리 타이탄 알죠? 그 세턴이라고 하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에서 세턴 토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토성은 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링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이제 덩치가 큰 행성, 달이라고 해야겠죠? 달? 달, 거기에 해당하는 달이 되는 거죠. 그죠? 얘 달인 타이탄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세턴, 링의 정확한 묘사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해낸 사람도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됐죠? 바로 넘어갈게요. 별거 없으니까. 28번, 27번, 8번은 뺐어요. 7, 8번은 누군데요? 생활문. 상하요? 그 게시판 글 있잖아요. 생활문이라서 별로 볼 필요가 없어서. 그잖아요. 그 안내문 나오는 문제. 그건 너무 쉬워서 뺐습니다. 노란색. 꽃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29번으로 가죠. 바로 할게요. Commercial airplane generally travel airways similar to roads, although they are not physical structure. 됐죠? 동사 좀 두 개입니다. 접수한요 여기. althoug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묶어주시면 되죠. 됐죠? 문법적으로는 별로 볼 건 없는데 이런 표현 정도 하나만 밑줄치면 좋을 것 같은데 similar라는 표현 있잖아요. similar라는 표현도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죠. 어디에 유사하다. 어디에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이 to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전치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론 이제 roads라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닌데 혹시라도 다른 것에서 나온다면 이제 명사가 성분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도로의 유사성을 갖는 airway, 항로죠. 항로를 여행합니다. 항로를 이동합니다. 근데 이게 물리적인 구조물을 가지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하늘길이라고 하잖아요. 하늘길에 어떤 뭐 물리적인 길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잠깐 여기서 이런 거 양보라고 하잖아요. 양보가 나오면 서로 반대가 된다. 근데 사실 반대가 되는 건데 양보라고 썼으니까 이 뒷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앞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잖아. 그럼 필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airways similar to road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airways have fixed width and defined altitude which separate traffic moving in opposite direction. 이렇게요. 동사 지금 두 개예요. 접수한 여기요. 여기서부터 묶어주세요. 일단 문법부터 먼저 보면 여기서 have가 동사인 거고요. fixed width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고정되어진 넓이, 고정된 넓이가 있는 것이고요. defined altitude, 정의되어진 고도, 높이도 있는 것이고요.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도로랑 흡사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 다시. 이 앞쪽에서 물리적인 형태는 없어. 물리적인 형태는 없어. 사실 그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뭐? 도로랑 유사하다.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됐어요? 도로랑 유사성을 같이 봐봐. 넓이도 정해져 있고 높이도 정해져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하시거나 할 때 그러니까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글을 읽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 이렇게 흘러가겠지? 이런 예측을 하면서 가는 거라고. 근데 그것이 컴마 위치 우리 이거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얘는 추가적인 정보가 되는 거니까. 그것이 separate, 여기 separate라는 동사로 쓴 겁니다. separate traffic moving in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에서의 traffic moving, 그러니까 이제 그 교통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시켜 줍니다. 사실 좀 신기하지 않아요? 비행기가 하늘에서 막 날아다니잖아. 얘네는 충돌하지 않잖아요. 비행기가 이런 경우는 없죠. 비행기가 뭐 이렇게 기체에 결함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불시착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있어도 비행기끼리 꼬라박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로에서는 자동차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비행기끼리 갖다 박진 않는다고요. 그럼 이거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겠네요. 좀 더 가볼까요? Vertical separation of aircraft allows some flight to pass over airports while other processes occur below.
그죠? 동사진 2개, 접수사는요,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문법을 좀 먼저 보고 싶은데, allow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체크해 보죠. allow, 한 다음에 여기 명사, 그런 다음에 뭐요? 투부정사.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 구조 아시죠? 또 하나는 occur이나 밑줄 쳐놓으시고요. 요것도 나올 때마다 체크하는 거죠. occur 뭐? 자동사. 요거 하나만 써주세요. 자동사. 그리고 나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동사니까 목적 없겠네. 목적 없으니까 앞에 끌어낼 거 없겠네. BPP 안 되겠네. 여기까지 쭉 오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이 비행기에 vertical separation, vertical이 뭐예요? vertical이 세로, 수직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잠깐만. 여기서의 vertical sepa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랑 연결되냐면 defined altitude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고도, 높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수직에서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some flight, 몇몇 비행기로 하여금 to pass over airport, 공항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뭐하는 동안에? 다른 과정들이 밑에서 발생하는 동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비행기 혹시 타본 적이 있으면 물론 우리가 그런 경우 많지는 않지만 비행기가 이렇게 그 공항 주변 이렇게 돌다가 내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항들은 되게 특이하거든요. 우리나라 공항들은 인천공항 인천공항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영종도에 이렇게 있잖아. 비행기가 날아갈 때 참 우리나라는 그 이륙하는 방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처럼 이렇게 휙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비행기 이렇게 넓게 돌아야 되잖아요. 비행을 하니까. 근데 얘네가 비행을 할 때 이쪽 방향으로 비행을 시작하면 멀리 돌아야 되잖아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북한까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인천에서 휴전선까지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많이 돌면 영공을 이렇게 침범하게 되고요. 그럼 진짜 일촉즉발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비행기들은 북쪽으로 이륙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많이 하거든요. 그게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근데 가끔가다 비행기가 날아왔는데, 여기,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활주로가 좀 더 꽉 차 있어. 비행기들이 다 대기하고 있어. 그럼 얘가 지금 당장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빙빙 돌아야 되죠, 위에서. 빙빙 도는 사이에 얘네들이 출발하고 그런 다음 돌다가 내려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높이에 대한 제한들이 다 있기 때문이라. 출발하는 애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다리는 애들은 저 위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높이들이 다 정의됐다. 이 말이 되는 거겠죠? 뒤에. Air travel usually cover long distances with shorter periods of intense pilot activity at takeoff and landing, and long period of lower pilot activity while in the air. The portion of the flight known as the long haul. 그렇죠? 동사는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묶어버리세요. 그렇죠? 보니까 사실은 이제 동사 하나밖에 없어서 보통의 그 비행기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긴 거리 갈 때 하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 집 가는데 용인인데 여기서 용인 갈 때 비행기 타지 않잖아요. 그죠? 최소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가는 것도 1시간 반 정도 걸리나요? 일본 가는 것도 2시간이면 가고 조금 멀리 가더라도 3시간 정도면 다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먼 거리를 갑니다. 먼 거리를 커버하고 있는데 with 한 다음에 short period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long period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비행기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그건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intense pilot activity, 그러니까 기장들이 굉장히 강하게 거기에 집중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륙이나 착륙을 할 때는요. 그리고 long period of lower pilot activity while in the air. 실제로 날아가는 동안에는 별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는 low pilot activity, 여기서는 intense pilot activity.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한 설명 좀 나오는데요. The portion of a flight known as long haul. long haul이라고 알려진 비행의 부분. 이 비행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그 기장들이 별거 할 거 없는 그 상황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기장들이 이렇게 이륙할 때는 굉장히 긴장해서 안전벨트도 매고 쭉 이렇게 가는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궤도 오르고 나면 안내방송 나오잖아요. 이제부터 뭐 이렇게 안전벨트를 풀으셔도 된다 이렇게 하잖아. 풀고 나면 기장들도 뭐요? 자동 이렇게 모드로 바꾸죠. 그냥 자동 모드로 바꿔놓고 약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있거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During the long haul portion of a flight. 그러니까 이 long haul이라고 하는 동안에는, 즉 다시 말해서 자동으로 쭉 날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pilots spend more time assessing aircraft status than searching out nearby planes. 됐죠? 이 보니까 요거는 너무 간단한 건데 spend 밑줄 치시고요. spend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게 spend 다음에 여기 시간 나오죠. 그 다음 뭐 썼습니까? 여기서 ing 라는 형태 쓰는 거죠. spend 돈 시간 ing라고 하면 여기다가 시간을 쓴다 이런 말이죠. 근데 잠깐 여기서 more 이라는 이 형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than 이라는 형태가 나와야 돼. 그런데 비교를 쓴 거네. 근데 이런 거 있죠. 비교라는 것을 할 때 내가 몇 번 말했던 거 어떤 것이었었냐면 비교라는 것을 할 때 비교하는 주체와 비교한 대상은 같아야 된다. 그럼 비교한 주체는 뭐가 되는 거야? 비행기의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한다. 상황 점검 계속 하는 거죠. 오케이? 그것이 있고 searching out nearby plane. 근처 비행기들을 신경 쓴다. 이렇게요. 그럼 어디에다가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거야? 요거요. 비교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내 비행기의 상태 체크. 요거는 다른 비행기들은 어디 있지? 에 대한 주변 상황 확인. 어디에다가 내 비행기에 대한 확인을 더 많이 한다. 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랑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다. 이겁니다. This is because collisions between aircraft usually occur in the surrounding area of airport, while crashes due to aircraft malfunction tend to occur during long-haul flight. 되죠? 동산 지금 3개, 접산 2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because. 여기 하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while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되죠. 문법적인 거, 문법까지는 아닌데 내용 확인 하나만 하면 this is because 이렇게 나오죠. this is because. because 뒤에 뭐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because 뒤에는 이유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이 이유가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주변 상황보다 내 비행기 상황 확인이 먼저다. 체크를 더 많이 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collision between aircraft. 비행기와 비행기 사이에서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usually in the surrounding area of airport. 공항 근처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공항 근처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거야? 이륙하고 착륙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만 발생을 하니까 굳이 다른 애들은 뭐 찾아볼 필요는 없어. 이거고요. While crash due to aircraft malfunction. 비행기 오작동으로 인한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long haul flight 기간 동안에 발생을 하기 때문인 거죠. 됐죠? 간단하죠? 내용은 별로 이렇게 볼 건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공항이 있어요. 에어포트. 이렇게 있으면 이 구간. 이 구간은 비행기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intense pilot activity가 발생해야 되는 구간이 되는 것이고요. 비행이 이륙하고 나서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에요? 여기가 long haul 이란 구간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low pilot activity가 발생하는 구간이 되는 것이고요. 오케이? 이 구간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거 malfunction 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구간. 됐죠? 이 정도로 보면 요거는 사실 이 글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요게 전부죠. 됐죠? 이 정도면 됩니다. 다음 갈게요. I was sitting outside the restaurant in Spain one summer evening waiting for dinner. 분사구문이요. 간단하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The aroma of the kitchen excited my taste buds. 이렇게요. 여기서 버드는 싹을 버드라고 하는데 taste bud니까 뭐 맛에 대한 싹,
보통 우리가 미뢰라고 생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맛을 느끼는. 이렇게. 이런 거 배우나요? 혀에 있는 맛을 느끼는 그 감각기. 중학교 때 배우. 그죠? 미뢰라고 해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스트 버드니까 그러니까 입맛을 돋갔다고요. 오케이? 나의 입맛을 돋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excite라는 단어의 형태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그 excite라는 단어를 봤을 때 I was excited 보통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나는 흥분했어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excite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흥분시키다. 오케이? 흥분시키다 이런 뜻이니까 그 향기가 나의 미래를 나의 입맛을 돋갔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뒤에 My future meal was coming to me in the form of molecules drifting through the air. Too small for my eyes to see, but detected by my nose. 이렇게요. 사실은 그 식당 가서 너희가 밥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하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내가 먹을 그 요리가 요리되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큰 식당은 모르겠지만 뭐 집에서 밥을 먹는다고 칩시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밥을 차리시는 동안에 그 밥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찌개를 끓이시면 어떤 찌개인지 알 수 있죠. 이게 김치찌개인지 뭐 동태찌개인지 된장찌개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너희가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본 게 아닌데 너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향기로요. 냄새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잘 봐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시각적인 자극이 있고요. 후각적인 자극이 있는 거죠. 이렇게요. 시각 자극과 후각 자극이 있는데 어떤 게 더 먼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후각 자극이 오게 된다는 거죠. 봐봐. 이렇게 나오잖아. My future meal. 내 곧 나오게 될 나의 밥. 내 밥이 was coming to me. 나한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In the form of molecules drifting through the air. 이 공기 중에서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능동입니다. drifting. 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그 분자의 형태로 나한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설명인데요. was too small for my eyes. 잠깐만, 우리 이런 거 있잖아. to see, 보기에는 너무 작아요. 이거잖아. 보기엔 너무 작아요. 근데 여기서 to 부정사 앞에 for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의미상 주어라 부르죠. 그러니까 내 눈이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너무 작은 그런 분자의 형태라는 거죠. 그러나 detected by my nose. 나의 코로는 발견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too small 1번, detected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볼 수는 없지만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요. The ancient Greek first came upon the idea of atoms this way. 사실 이제 그 atom은 뭐예요? molecule이 분자. 얘는 그렇죠. 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런 식으로 발견해낸 거예요. The smell of baking bread suggested to them that small particles of bread exist beyond vision. 이렇게 됐죠? 동사가 지금 두 개라서 접수 하나 필요한데 여기에 that이란 단어가 있는 것이고요. that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시고 근데 이 앞에 세미콜론이니까 잘라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원자를 발견해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문장에서 동사 두 개, 접수 하나까지 잘 찾아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거라고 생각해야 돼서 별표쳐야 되는 단어가 suggested예요. suggest. 이 설명을 몇 번 했었는데 suggest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혹시? 라는 생각하라 그랬죠. 주장명령 요구 제한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오면 혹시? 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이 suggest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에 이로 인해서 당위성이 존재할까?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요. 근데 이 suggest로 인해서 당위성이 존재한다면 뒤에 뭐가 들어가요? 잠깐 이렇게 볼게. suggest로 인해서 첫 번째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뒤에는 should가 들어갈 거고요. should로 인해서 동사의 원형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suggest로 인해서 내용을 보니까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동사를 써주시는데 이 동사는 정확하게 시제 표현을 하고 있는 녀석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should가 들어가서 동사의 원형을 쓸 것이냐 should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동사 쓰면 돼. 시제를 쓰면 돼. 라고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냐? 이건 읽어보셔야 돼요. 내용을 읽어보시고 당위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 절대로 suggest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요. 몇 번 이야기했었죠. 그죠? 포인트는 어디다? should를 쓸 거냐 말 거냐가 포인트예요. should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small particles of bread 그 빵의 분자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것 그 너머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건 왜 볼 수 없어야만 하는데요? 그건 아니죠. 볼 수 없어야만 한다가 아니라 그냥 볼 수 없다. 안 보이네.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네.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분자는 눈에 보이지 않네. 인 거죠. 그럼 당위성이 있다 없다? 당위성은 없어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된다고요.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중요해지는 거야? existed라고 하는 형태가 중요해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건 설명이 좀 길어요. 설명이 기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시라고요. 너희가 문장을 보다가 suggest, insist, propose, demand, ask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일단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로 인해서 should가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그 빵 굽는 냄새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빵 굽는 냄새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냄새 분자, 빵의 small particle, 분자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당위성은 들어가지 않고요. 됐죠?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 오케이? 물어보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됐죠? 뒤에. The cycle of weather. 잠깐만. 이렇게 봐야 돼. 너 글을 읽다가 The cycle of weather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글이 한번 쉬어가는구나. 끊어지는구나. 왜냐하면 여태까지 뭐 이게 냄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었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후각을 통해서 알 수 였지만 갑자기 날씨의 사이클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잖아. 그럼 글이 끊어지는구나. 다른 이야기 하겠구나. 이런 생각해야 된다고요. 가보면 잠깐만 한 가지만 더. 글이 이렇게 끊어지고 나면 너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게 내가 여태까지 읽었던 것과 이 새로 나올 이야기들이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으니까 단순하게 영어로 쓰여 있는 것을 한국어로 바꾼다의 수준이 아니라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글에서 일목요연하게 나한테 하고 있는 말은 뭔가. 필자의 주장은 뭔가. 그러니까 이런 행간에서의 맥락들을 자꾸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다고요. 예전처럼 그냥 해석만 잘하면 되는 그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봐봐. 그러면 reinforce this idea. 이렇게요. 날씨의 순환이요. 날씨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생각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이 생각, this idea가 뭐냐고. 이 this idea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변화들이 있다. 어떤 일목요연한 흐름들이 존재하더라. 인 거예요. 그럼 봐봐. 이 this idea라는 말이 중요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this idea를 구체적으로 말해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래? 라고 하면 이런 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existed beyond vision. 이렇게요. 됐습니까? 비가 오는 게 왜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게 결국 이런 거잖아. 태양빛 쫙 내려쬐습니다. 내려쬐면 지상에 있는 어떤 그 물 분자들이 기화되는 거죠.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증기가 돼서 막 위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쌓여 있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이슬점을 지나서 이게 물이 되고 이게 물이 충분한 양이 되면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땅으로 떨어지고 나면 다시 햇빛이 비치고요. 햇빛이 비치니까 이게 다시 기화돼서 하늘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고 계속 사이클을 돌고 있는 거잖아요.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죠? 뒤에 a puddle of water on the ground gradually dries out, disappears, and then falls later as rain. 이렇게요. 동사 지금 3개입니다. 잠시만요. 여기. 2, 3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puddle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웅덩이, 물웅덩이. 땅에 있는 그 물 웅덩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사라져요. 서서히 말라가고요. 아예 사라지고요. 비의 형태로 나중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They reasoned that there must be particles of water that turned into steam
from cloud and fall to earth. So that the water is conserved even though the little particles are too small to see. 이렇게요. 됐죠? 동사 지금 동사 되게 많아요. 지금 6개가 나왔어. 5개를 찾아봐야겠죠, 접수사. 제일 먼저 that. 여기 하나. 그런 다음에 여기 that. 여기 하나. 그리고 and. 이렇게 있고요. 여기 so that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even though란 형태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됐습니까? 잠깐 우리가 하나 체크해야 되는 거, 여기서 and라는 표현 나왔으니까 우리가 항상 and나 or이나 but이 나오면 뒤에 게 동그라미 2번, 앞에 게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로 묶어주시고.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 so that 있잖아. so that은 그 앞에 컴마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컴마. 왜냐하면 성원아, 여기서 so that이라는 단어를 원래 묶어서 쓰면, so that을 붙여서 쓰면 무슨 뜻이에요? 아니죠. so랑 that이랑 떨어뜨려서 쓰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다 결과가 되는 건데, 원래 so랑 that을 묶어 쓰면은 목적이 되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런데 컴마를 쓰고 나서 so that 이란 형태를 쓰면 이건 다시 결과가 된다고 그랬죠. 됐죠? 오케이? 자, 문장 봐봐. 그들은요, reasoned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합리적으로 추론이라는 걸 해봤다고요. 오케이? reason은 우리가 알고 있게 명사지만 동사로 쓴 거죠. 추론해 본 거죠. There must be particle water. 물 분자가 존재할 거다. 물 분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할 거야. That, 봐봐. 여기서는 선인사가 particle입니다. 됐죠? Turn into steam. 수증기가 되고 form clouds. 잠깐. 이거 하나 빼먹었네. form도 동사였구나. form.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였죠? 이렇게 3번. sorry. 이렇게 되는 거죠. 수증기가 돼서 구름을 형성하고 지구로 떨어지는, 땅바닥으로 다시 떨어져 내리는 그런 물 분자라는 것이 존재할 거다. 그 결과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conserved even though the little particles are too small to see.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너무 작지만 작을지라도 분명히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요. My paella in Spain had inspired me. 이게 읽을 때는 이제 그 빠에야라고 읽어요. 빠에야, 이게 그 우리 음식 이름이에요. 빠에야, 그 식사, 밥을 말하는 겁니다. 빠에야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 갔냐면 My future meal 어디 있니? 여기 My future meal 이거 말하는 겁니다. My paella in Spain had inspired me 4,000 years too late to take the credit for atomic theory. 이렇게 됐죠? 동사 요구 좀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에서의 나의 그 밥을 기다리던 나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had inspired me, 나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줬죠. 4,000 years too late. 잠깐만, inspire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오형식이 되는 거니까 여기 명사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투부정사 되는 거죠. To take the credit for atomic theory. 그 원자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도록 해 주었습니다. 됐죠? 이걸 가지고 주장을 하거나 주제를 쓰거나 이러기는 조금 애매한 글이에요. 오케이? 애매한 글인데, 글의 흐름상 요런 이제 요 가운데 문장 있잖아요. 요 부분. 다른 것보다도 요 문장 정도는 꼭 기억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됐죠? 딱 중간 부분은 꼭 알아두세요. 문법적으로도 요 suggest라는 단어 때문에 당위성을 나타내는 should, 그 문법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또 하나는 this idea. 요 this idea가 지칭하는 것이 무엇이냐, 좀 구체적으로 써봐 라고 하면 이 글 안에서 찾아 쓰기에는 exist yet beyond vision, 이 표현이 이제 제일 좋고요. 근데 잠깐만, 요 표현도 괜찮은데 요거랑 또 같은 말이 있어요. 얘랑 같은 말이 뭐냐면 여기요. Too small for my eyes to see. 얘가 같은 말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다. 잠깐만, 그럼 그 표현이 한 번 더 나왔었어요. 어디냐면 여기요. Too small to see. 이렇게요. 오케이? 근데 내가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보다 얘를 말했잖아요. 이 지금 주황색으로 빗금 표시한 부분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 네 가지가 다 같은 말인데, 사실 this idea는 중요한 말이 될 수는 없어요. 이해됩니까? 얘가 중요한 말이 되진 않아요. 근데 요 두 개는 왜 나중에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두 번씩 나왔잖아요.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그러니 이 글 전체에서
글 전체에서 내용상 가장 중요한 표현을 찾아라 라고 하면 뭐니 해도 이 부분이 되는 거라고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러니 이 가운데 문장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법적으로도 중요하고요. 내용상으로도 저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되셨죠? 오케이? 요 질문은 꼭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되죠? 오케이? 한 번 더 할게요. 31번. 봅시다. When he was dying, the contemporary Buddhist teacher, dying in Katagiri, wrote a remarkable book called Returning to Silence. 이렇게. 요거는 Return to Silence라고 하는 것은 책 이름이에요. 오케이? Return to Silence, 침묵으로의 회귀라고 하고 불리워지는 누가 썼어요? 여기 써 있어요. 앞에 써 있는데, 그죠? 당최 사람 말을 듣질 않죠. 자, 이런 책을 썼어요. 그가 쓴 Life. 그가 이렇게 썼어요. 삶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Is a dangerous situation.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삶이라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해요. 근데 그가 말하는 거는 죽을 때쯤에 오케이? 죽어가면서 그가 쓴 글이 침묵으로의 회귀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침묵하고 있다가 삶을 살아가며 위험천만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겪고 다시 죽으면 다시 침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굉장히 불교 서상답죠. 윤회 뭐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It is the weakness of life that makes it precious. 근데 생각해보면 삶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왜요? 연약하니까요. makes it precious.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건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삶의 연약함입니다. 여기서 it is that 뭐 하는 겁니까? it is that 이라고 하는 강조구문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삶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천만해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면 위험하지 않거든요. 안정적이겠죠. 오케이? 그 삶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뒤에 His words are filled with the very fact of his own life passing away. 자, 봐봐. 여기서 이 부분 해석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문장을 썼을 때 the fact, 그 사실, 어떤 사실이야? She loves me.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is true, 사실이야. 이렇게 문장을 썼을 때 이런 대수를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얘는 접속사죠. 접속사인데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동격이죠. 이렇게 동격이 대신 나오죠. 근데 우리 수업할 때 했던 이야기 중에서 야, 자 봐봐. 접속사랑 전치사 이렇게 쌍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 의미는 똑같은데 얘는 전치사, 얘는 접속사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because of, because, during, while 이렇게 나온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of가 있고 that이 있다. 이렇게 했었죠. of는 의미가 없는 전치사, that은 의미가 없는 접속사 이렇게 된다고요. 동격절 that을 쓴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뭘 썼습니까? The very fact of his own life passing away 이렇게. 이 of가 뭡니까? 동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 전치사잖아. 그럼 여기서의 passing away 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동명사가 돼야 돼. 얘는 동명사가 되는 것이고요. 동명사 앞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의미상 주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 그 자신의 삶이 passing away, 사라지고 있다. 그 자신의 삶이 멀리 가고 있다. 사그라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됐어요? 사실은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 시간이 좀 얼마나 기냐 짧냐의 차이일 뿐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그냥 내달리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죽음의 언저리에 거의 다다른 그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 나이 노화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뭐 질병으로 인한 그 연약함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잃을 때쯤 되면
그게 얼마나 소중하다. 내가 이 사람들, 이 세상에서 즐겼던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누렸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그게 얼마나 소중하다. 내가 곧 잃어버릴 거니까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걸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죠? The China Bowl is beautiful. 도자기 있잖아요. China Bowl이라고 하면 도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도자기. 오케이? 그 중국 그릇이잖아. 오케이? 도자기. 그 도자기라고 하는 것은요, is beautiful because sooner or later.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상에서 보자면 동양을 대표하는 게 중국 이렇게 보였었고, 중국에서 뭐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거 만들었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보통 이렇게 말하죠. 오케이? China라고. It will break 이렇게. 그 그릇은 아름다워요. 그 도자기는 참 아름다워요. 왜요? 깨질 거니까요. 깨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면 그 깨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주 소중하게 그것을 잘 가꿔주고 보살펴주고 잘 보관해야 되거든요. 아주 소중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아름다워요. 생각해보면 아무나 막 던질 수 있는 우리 집에 있는 그런 그릇들 중에서 밥그릇 중에서 식당 가면 나오는 밥그릇 있잖아요. 스탱 있잖아요. 스탱. 스테인리스라고 하는 그거는 그러니까 스테인리스잖아요. 흠집이 나지 않아요. 그 아주 소중하게 막 이렇게 합니까? 그냥 던지잖아요. 그냥 설거지 할 때도 그냥 그 설거지만 집어 던지잖아요. 괜찮잖아요. 우리 그거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깨지지 않으니까요. 흠결나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릇은요. 도자기는요. 깨질 수도 있잖아요. 특히 엄마가 아주 비싼 돈 주고 산 그릇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함부로 던졌다가 쫓겨날 수도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오케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함과 연결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래요. 뒤에 The life of Bohr is always existing in a dangerous situation.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릇의 삶이요. 그릇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한 상황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그릇의 일생이요. 근데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유적으로. 뒤에 Such is our struggle. 그게 바로 우리의 투쟁이에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투쟁이고 우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This unstable beauty.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죠. 이 불안정한 아름다움이요. 불안정한 아름다움. 의미 이해되시죠? 홍상수가 할 것 같은 말. 네? 홍상수가 그런 말 할 거. 아, 홍상수. 홍상수 감독을 알아요? 아가씨 감독이죠. 김민희. 아가씨요? 아가씨는 박찬욱이에요. 맞다. 아가씨 나온 김민희랑 사귀는 사람. 그죠? 아. 홍상수. 그 아가씨는 박찬욱 감독이 만들었죠. 그죠? 아무튼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죠. 철학적인 이야기. This inevitable und. 여기서 und. 여기서는요, this inevitable und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사로 보셔야 돼요. 오케이? 이 불안정한 아름다움. 이 필연적 상처. 여기서 und는 동사로 보시면 안 돼요. 수가 안 맞아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inevitable이라는 형용사를 썼으니까 얘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 필연적 상처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으러 간다고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영생불사할 수 없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쭉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상처받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사실 너희가 성장하면서 한 번도 자빠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자빠져요. 왜냐면 애기였을 때 뭘 잡고 일어나다가 머리 팍 박기도 하고요. 자빠져가지고 뭐 자전거 배우다가 자빠져서 물에 피도 나고요. 상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성인이 돼서 살아가다가 누군가의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기도 하고요. 다치기도 하고요. 이 거대한 이 사회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죠.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들에 너희들은 노출되어 있어요. 그게 삶이에요. 근데 이게 소중하다고요. 왜요? 그렇게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뒤에 We forget. How easily we forget. 이거 중간에 삽입된 겁니다. We forget that love and loss are intimate companion. That we love the real flower so much more than the plastic one, and love the cast of twilight across the mountainside, lasting only a moment. 이렇게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사실 이 말 자체가 되게 멋있거든요. 일단 동사가 지금 4개니까 요건 중간에 삽입된 거니까 살짝 뺄게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우리 참 자주 잊어버리는데 정말 쉽게 까먹어요. 뭘 까먹냐면 that love and loss are intimate companion. That
We love the real flower so much more than the plastic ones. And love the cast of twilight.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해석해 볼게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까먹어요. 뭘 까먹냐면 사랑과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친구들이에요. 즉 사랑이라는 것과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잃어버리는 것의 시작이죠. 이해됩니까? 영원한 사랑이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내 부모를 엄청나게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들은 곧 없어질 수 있어요. 내가 내 연인을 엄청나게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 자체는 그 누구 하나가 죽거나 아니면 그 이별을 하거나라고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다? 상실인 거예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케이? 왜 영원할 수 없냐고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사랑과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아주 밀접하게.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또 잊어버려요. 또 뭘 잊어버리냐면 We love the real flower. 우린 진짜 꽃을 좋아해요. 생화를 좋아하죠. So much more. 훨씬 더 좋아요. 생화를. Than 뭐보다? The plastic one. 조화보다요. 그 조화보다 생화를 훨씬 더 좋아해요. 우리 문법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여기서 원이라는 표현 나왔죠. 딱 정해져 있는 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화라고 하는 것이니까 부정대명사를 쓰는 것이 맞죠. 우린 조화보다 생화를 훨씬 더 좋아해요. 왜요? 그 생화는 곧 사라질 거니까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굉장히 순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아름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We love the cast of twilight. 저 석양을 좋아해요. Okay? Cast of the twilight. 석양을 좋아합니다. Across mountainside. Lasting only a moment. 아주 짧은 순간에만 지속되는 okay? Lasting. 짧은 순간에만 지속되는 저 산에 드리워진 저 석양을 멋있어하고 좋아한다고요. It is this very fragility that opens our hearts.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시 있는 건데 it is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연약함이에요.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31번이니까 빈칸이었겠죠. 빈칸이니까 당연히 어디였겠어요? 이 전체에서 봐봐. 전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에요. 위험한 상황인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속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영속성이 존재하지 않고요? 상처가 남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순간 그 순간에만 존재를 하게 돼요. 그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소중한 거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순간만 존재한다. 순간에만 존재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삶의 연약함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 삶의 연약함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뭐가 있어요? 도자기가 있어요. 도자기도 곧 깨져버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Real flower. 생화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석양도 마찬가지예요. 됐죠? 얘네들은 뭐 한다고요? loss. 사라진다고요. 됐죠? 여기 뭐가 존재해요? 얘가 사라짐이라고 하는 거 존재하죠. 근데 그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고요? 러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 러브와 로스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가까이 있는 친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럼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뭡니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생겨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precious라는 개념이 생긴다고요. 그럼 그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그게 fragility가 된 거예요. 그런 이 문장,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얘가 되는 거죠. fragility. 되셨죠? 오케이? 글은 봐보세요. 이제 우리가 고2니까 학년이 조금 더 올라가면 고3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읽는 지문의 깊이와 고3에서 읽는 지문의 깊이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실은 글을 읽으실 때 글을 이해해야 돼요, 이제는. 그 단순히 해석이 아니라 글을 이해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무슨 뜻이지? 이 단어가 왜 나왔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실제로 글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고3으로 올라갔을 때 보면 그러니까 글을 이해하세요. 글을. 아시겠죠? 오케이? 봅시다. Nothing happens immediately. 동사. So, in the beginning, we can't see any result from our practice. 동사 지금 2개. 접선 여기 있어요. 즉각적으로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한 것에 대한 그 어떤 결과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This is like the example of a man who tries to make fire by rubbing two sticks of wood together. 그 불 피울 때만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죠? 그 불 피우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내가 한번 후루룩 움직인다고 해서 불이 바로 피워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He says to himself,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They say there's fire here. 여기서 이렇게 하면 불이 붙는다고 했는데 이상하다. 내가 막 이렇게 비비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불이 붙는다고 했는데 And he begins rubbing energetically. 그가 그래 이렇게 하면 불이 붙는다고 했어. 막 열심히 해보는 거죠. 열심히 했어요. He rubs on and on, but he's very impatient.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애가 그렇게 참을성이 있는 아이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죠?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impatient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참을성이 없다. 이게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봐야겠죠? 왜냐면 이 위쪽에 보니까 즉각적으로 발생하진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엔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을성이 없어요. 이 사실과 참을성이 없다라는, 조급하다라는 것이 결합됐을 때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고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겠냐고. 뒤에 보니까 He wants to have that fire, but the fire doesn't come. 이렇게요. 동사 지금 2개. 그 불을 바랬다고요. 그 불 이렇게 막 문질렀을 때 그 불을 원했는데 그 불이 나지 않아요. 불이 피어오르지 않습니다. So 그래서 he got discouraged and stopped to rest for a while. 동사 지금 2개. 접선 여기요. 그래서 그가 낙담했어요. 낙담하고 rest for a while. 잠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문지르다 보니까 힘들어. 잠깐만 쉬자. 이렇게. 별거 아닌 건데 우리가 매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여기 stop 다음에 to를 쓸 것인지 stop 다음에 ing 쓸 것인지 여기서 휴식하는 것을 멈춘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문지르고 있었어요. 휴식을 하기 위해서 잠깐 멈춘 거죠. 휴식하기 위해서 잠깐 멈췄어요. 잠깐. Then he starts again. 그런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But 그러나 the going is slow. So he rests again. 동사 지금 2개 접속할게요. 그가 다시 시작했어요. 한데 그 과정이 좀 느려졌어요. 왜? 힘들어. 팔 아파. 다시 쉬어. 또 다시 쉽니다. By then, the heat has disappeared. 바로 그 순간 그 열기가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불을 피우기 위한 온도가 있을 텐데 다시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He didn't keep at it long enough. 그러니까 충분히 오랫동안 그것을 지속하지 못했죠. 그가 충분히 그것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참을성이 없거든요. He rubs and rubs until he gets fired. And then he stopped altogether. 그는 문지르고
gets tired. 피곤할 때까지 문지르고 그런 다음에 멈춰버리고. 오케이? 그 임계점을 넘겼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요. 피곤할 때까지 힘들 때까지 문지르다가 그런 다음 멈춰버리죠. Not only is he tired, but he becomes more and more discouraged until he gives up completely. 동산 지금 3개, 접속 2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여기요. 그리고 until 여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디에다 밑줄일까요? 여기요. Not only is he tired. 여기요. 왜요? 뭔지 아시죠? 동사 여기 있는데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주어가 뒤에 나왔네요.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도치. 그럼 도치라는 것을 왜 했습니까? Not only 부정어가 문장 서두에 나왔기 때문에 도치를 하는 것이 맞죠. 그가 피곤하고 지쳐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점점점 낙담하게 되죠. 해도 안 되네 이렇게. 해도 안 돼. 해도 뭐해. 어차피 안 될 거. 그는 완전히 포기해버리죠. There's no fire here. 불 안 붙어. 이렇게 해봤자 뭐 되지도 않는 거. Actually, he was doing the work, but there wasn't enough yet to start the fire. 그가 열심히 한 건 맞아요. 그 일을 하고 있었죠. 그 일을 한 건 맞아요. 노력한 것도 맞고 뭔가를 한 건 맞아요. 근데 불이 붙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열기를 가한 건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았죠. The fire was there all the time. 불은 붙어요. 불은 붙기 마련이에요. But 그러나 he didn't carry on to the end. 그가 끝까지 가보지 않은 거예요. 극한까지 가보지 않았을 뿐이죠. 불은 붙어요. 그렇죠? 뭐 너무 단순하죠. 하고 싶은 말 자체가 되게 단순한데 사실은 이제 극한까지 가봐야 된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임계점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단어가 있어요. threshold라는 단어가 있어요. threshold가 뭐예요? threshold라는 단어가 문지방을 threshold라고 그래요. 문지방이란 요즘에는 문지방이 없죠. 시골 할머니 댁이나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가면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에 틀이 있어요. 문 틀. 알아요? 요즘은 없어요. 저희 집에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맞아요. 발 걸리고 막 그런 거. 근데 요즘에 최근에 지어진 집들 같은 경우는 진공 청소기를 쓰잖아요. 이렇게 쓱쓱 민단 말이에요. 이렇게 밀 때 이 문지방이 걸려요. 이거 다 없앴거든요. 그래서 자꾸 걸리기도 하고요. 그냥 문을 벽에다 그냥 달아놨죠. 이렇게. 요즘은 문지방이 없어요. 이렇게 로봇 청소기 왔다 갔다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문지방이라는 게 뭐냐면 경계선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거실, 이 문지방을 넘어가면 방. 역치라고 말하기도 해요. 문지방도 있는데 역치라고 해요. 맞아요.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니야? 생명 시간에 배우죠. 역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를 툭툭툭툭 건드렸어요. 툭툭툭 건드렸는데 점점점 세게 건드렸는데 안 아프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반응이 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인 거예요. 오케이? all or nothing. 반응이 아예 없거나 아예 있거나. 그러니까 1부터 9까지는 반응이 없어요. 10이 되는 순간에 반응을 하죠. 11부터 19까지는 반응이 없어요. 20이 되는 순간에 반응을 하죠. 이게 역치값이에요. 이게 threshold죠. 마찬가지죠. 불이 피어오르는 그 순간까지 갔어야 돼요. 그게 역치값이죠. 그럼 거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막 열심히 노력합니다. 미친 듯이 노력을 해요. 힘차게 노력을 합니다. 중간쯤 오면 한 50 정도, 이걸 100이라고 쳤을 때 한 50 정도까지 왔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야, 해도 결과도 안 나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에이, 절반은 포기하죠. 근데 절반은 더 열심히 노력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막 와요. 한 80까지 왔습니다. 80까지 왔으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해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또 포기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또 대부분의 사람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견디고 참아요. 좀 더 가요. 90까지 와요. 대부분은 다 포기합니다. 그 일부 남아있는 한두 명만이 끝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숫자로 보고 나면 누가 제일 멍청해요? 누가 제일 바보예요? 여기서 포기하는 애들이 제일 바보예요. 다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한 발자국만 더 내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여태까지 했던 거에 반만 해도 결승점에 다다를 수 있는데 다 왔는데 여기서 포기해버리죠. 이렇게 보면 제일 아둔하고 멍청해 보이죠. 근데 왜 포기할까요? 이 90까지 와놓고 한 발짝만 더 디딜면 되는데 왜 포기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공주님 기다린 밤 네? 그거 있지 않아? 왜 포기해요? 포기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몰라 그거? 힘드니까. 아니에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힘들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건 여기서부터 힘들었어요. 도달했을 때 내가 원한 게 없을까? 아니요. 내가 지금 여기인지 몰라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지 모른다고요.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지 지금 여기에 서 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네. 얼마만큼을 더 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얼마만큼 더 가야 되고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몰라서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다 왔는데 스스로 생각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깝다. 안 보이니까. 아이들.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가 딱 그래요. 내신 대비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너희가 나중에 대학에 가서 직장을 구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떤 과업을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예요.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딱 이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에 정말 일부분의 에너지만 더 쓰자.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물론 그렇게 해서 한 번만 더, 여기서부터 한 번만 더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럴지언정 정말로 한 번만 더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 발자국 가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 불확실성 속에서 누구나 불확실성 속에 살아요. 삶이 그래. 공부는 더 그러고요. 근데 그때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때 견디시고 참고. 오케이? 하나만 더 하자고.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내 자리 와요. 맞아. 하나가. 맞잖아요. 하나만 더 하면 되잖아요. 하나만. 자, 봅시다. 33번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봅시다. 자, 33번이에요. Translating academic language into everyday language can be an essential tool for you as a writer to clarify your ideas to yourself. 이렇게요. 동사 지금 하나입니다. 여기서 into란 단어가 나오는데 into는 상태 변화죠.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요. 그럼 뭐 학문적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바꾸는 거죠. 학문적인 언어라고 하면 너무 전문적이잖아요. 어려워요. 전문 용어 막 이런 것들 나오니까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그거를 일상의 언어로 바꾸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For you as a writer to clarify your idea to yourself.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거죠. 당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만들려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 뒤에 For as a writing theorist often note. 여기서 이제 뭐뭐처럼입니다. 뭐뭐처럼 그 글쓰기의 이론가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글쓰기의 이론가들이 종종 말하는 것처럼 예전 접수사입니다. 그게 말하는 것처럼 Writing is generally not a process in which we start with a fully formed idea in our heart that we then simply transcribe in an unchanged state onto the page. 그죠? 동산 지금 3개, 접사 2개가 필요하겠죠? 여기 보니까 여기 이니치 그렇게 있고요. 또 하나가 여기 that. 됐죠? that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묶어주시면 되죠. 이니치를 보는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생각은 뒤쪽에 빠지면서 없겠구나. 이 생각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이니치, we start with a fully formed idea in our heart. 우리 머릿속에서 fully formed idea, 이렇게 완전하게 형성되어져 있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내 머릿속에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가 한 문장 한 문장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그걸 일필휘지로 확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we would then simply transcribe it in an unchanged state on the page. 변화하지 않는 그런 상태 것을 페이지 위에다가 단순히 transcribe 하는 그
그런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완전히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는 그게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뒤에 on the contrary 그게 아니라 반대로 영어에서 컨트라가 들어가면 반대가 되는 거죠. 됐죠? writing 항상 이런 식으로 했잖아. 야 그거 아니야 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거 아니야 이거야. 그거 틀렸어 이게 맞아. 항상 이런 식이니까 그게 아니라 대조 그게 아니라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is more often a means of discovery in which we use the writing process to figure out what our idea is. 이렇게 동사 3개, 접사 2개 필요하죠. in which 그리고 what 이렇게 하나만 체크할게요. 오랜만에 나와서 what is 뒤에 명사 빠졌고요. figure out 뒤에 명사 없고요. figure out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명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형성되어 있는 거 확 옮겨 적기가 아니라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발견의 수단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글쓰기는 a means of discovery.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 In which we use the writing process to figure out what our idea is. 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writing process, 글쓰기라고 하는 과정을 사용하는 발견의 수단인 것입니다. 정리? 학문적인 언어는 일상적인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학문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복잡해요. 나의 생각이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요. 오케이? 그거를 일상의 언어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로 바꾸는 과정인 거예요.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글쓰기 라고 하는 들어가는 건데요.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 transcribe 이게 아니에요. 오케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는 것은 옮겨 적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발견의 과정이죠. 발견의 과정, 발견의 수단. 이게 글쓰기예요. This is why. why가 뒤에 결과 나올 거예요. 그 결과 writers are often surprised to find out what they end up with on the page is quite different from what they thought it would be when they started. 이렇게. 자, 동사가 지금 되게 여러 개 나왔어요. 하나, 둘, 넷, 다섯, 7개씩이나 있네. 차근차근 볼게요. This is why. 그리고 여기 find that what they end up with on the page is quite different from what they thought it would be. thought it would be 라고 썼는데 요거는 중간에 삽입. what would be 한 다음에 when they started. 그들이 시작했을 때. 근데 접속사의 개수가 하나 모자라죠. 근데 이 얘기 저번에 나왔었어. 관계 대명사 뒤에 개인의 의견. 중간에 삽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럴 것 같아. 시작할 때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럴 것 같아 라고 했던 것과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죠. 다시 이거다. 발견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최초 생각과 실제 글이 같지 않다고요. 상당히 다르다고요. 오케이? 왜냐하면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뒤에 What we are trying to say here is that everyday language is often crucial for this discovery process. 동사 지금 3개. 동사 3개니까 접선 2개 필요하죠. 여기 what.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내가 하고 싶은 말 할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야. Everyday language. 매일매일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for this discovery process. 이러한 발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야. 잠깐 다시. 글쓰기는 옮겨 적기가 아니에요. 글쓰기는 발견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 발견의 과정 속에서 뭐가 필수적이다? 일상의 언어가 반드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학문적인 용어들은 머릿속에 와닿지 않아요. 개념 자체가 와닿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들 그걸 가지고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뒤에 Translating your idea into more common, simpler terms can help you figure out what your ideas really are, as opposed to what you initially imagined they were. 이렇게. 그죠? 동사 지금 4개, 접사 3개 필요하죠? 찾아볼게요. 제일 먼저 what. 이렇게요. 그리고 as. 잠깐만요. as opposed 이건 이렇게 썼네요. what 이렇게. 그리고 that. 이렇게. 됐죠? 문제 해석해 보니까 translating your ideas into more common, simpler terms. 이 전체가 주어입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보다 단순하고 보다 흔한 용어들로 당시 생각을 바꿔낸다라고 하는 것은 can help you figure out. 당신이 알아내는 것을 도와줄 겁니다. What your ideas really are. 당신 생각이 당신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As opposed to, 뭐랑 반대야? What you initially imagined they were. 당신이 최초에 이럴 거야 라고 상상했던 것과 반대로. 사뭇 다르게, opposed. 사뭇 다르게 당신이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됐죠? 잠깐만 정리. 그럼 여기서 more common, simpler terms가 뭐가 되는 거야? 요게 everyday language가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럼 당신의 최초 생각, 여기서 what you initially imagined they were. 최초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 translate academic language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글 전체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두 가지냐?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글쓰기는 뭐다? means of discovery. 뭔가 발견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수단이다. 발견의 수단이다. 근데 그 발견의 수단에는 뭐가 필요하다? 일상 용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됐죠? 글 자체는. 자, 가볼게요. 34번. The growing field of genetics is showing us what many scientists have suspected for years. 동사 지금 2개. 접선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유전학에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커져가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유전학의 한 분야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알려주고 있냐면, 많은 과학자들이 수년 동안 의심해왔던 거, 많은 과학자들이 수년 동안 생각해왔던 거,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수년 동안 연구해왔고, 과학자들이 수년 동안 의심스럽게 생각해왔던 것이 뭐냐면, 바로 foods can immediately influence the genetic blueprint. 우리가 먹는 거 있잖아.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가? 이해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서 음식이 유전자 지도에 영향을 주는가?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가가 관심사였어요. 자,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죠. 음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음식이 의미하는 바. 후천적이에요. 후천적인 거고요. 유전자는 뭐예요? 선천적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후천적인 것이 있고 선천적인 것이 있잖아요. 근데 후천적인 것이 선천적인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 영향이 있는 것인가? 이게 질문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글을 읽고 나서 음식 먹는 거, 이 수준이 아니라 더 들어가야 돼요. 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음식은, 우리가 지문 속에서 말하는 모든 음식은 다 후천적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지네틱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이게 선천적이다. 그리고 대척점에 서 있는 식량은
먹거리는 음식은 당연히 후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선척적인. 한글을 못 겹쳐가지고. 됐죠? 그러니까 후천적인 거와 선천적인 거 이렇게 대비를 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너희 머릿속에 먼저 반짝? 이건 선천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됐죠? 좀 더 가볼게요. This information helps us better understand that genes are under our control and not something we must obey. 동사 지금 4개, 3개. 점수 2개 필요하죠? 여기서 that. 그리고 여기에 that. 이 정보요. 잠깐. 여기서 말하는 this information, 이 정보 있잖아요.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요 연구가 되는 거예요. 이 연구. 그렇죠? 이 연구는 우리한테 우리가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줘요. 뭘 더 잘 이해하냐? That genes,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are under our control. 충격적인 말이죠.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통제권 하에 있대요. 유전자는 선천적인 건데 우리의 통제라는 건 후천적인 거죠. 선천적인 요인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And 그리고 something, not something we must obey. 우리가 그냥 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음식이 유전자 지도에 영향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 유전자가 어떻다? 통제 가능한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다는 거. 이게 놀랍다는 거죠. 뒤에 consider. 자, 생각해봐. identical twin. 일란성 쌍둥이에요. 자, 우리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일란성 쌍둥이가 뭘 의미합니까? 똑같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동일하다. 유전자가 동일하다. 오케이? 선천성은 같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선천성에 후천적인 음식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거잖아. 그럼 이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한 명한테 이걸 먹이고 한 명한테 저걸 먹여보는 거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되죠. 오케이? 근데 그 결과가 다르지 않다면, 유의미하지 않다면 이 후천적인 먹거리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먹거리 이렇게 줬더니 이거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영향을 줬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실험 디자인을 하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일란성 쌍둥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왜 일란성 쌍둥이가 되지? 이란성이면 안 되나? 안 돼요. 이란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의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가볼게.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Both individuals are given the same gene. 여기 나오죠. 얘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same gene. 유전성한테 선천적인 면은 같아요. 동일한 선천성을 가지고 있어요. In midlife. 중년 정도 된 거죠. midlife. One twin develops cancer. 근데 한 쌍둥이는 암에 걸렸어요. And the other lives a long, healthy life without cancer. 암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았어요. 잠깐만요. 유전적인 것은 같은데 결과가 달라요. 한 명은 암에 걸렸고요. 한 명은 암에 걸리지 않았어요. 왜요? 먹는 게 달랐다는 거죠. 무엇을 주식으로 했느냐. 뒤에 A specific gene instructed one twin to develop cancer. But in the other, the same gene did not initiate the disease. 한쪽은 암이 생겨났어요. 또 한쪽은 암이 발현되지 않았어요. 유전자는 같은데요. 동일한 유전자인데요. The possibility is that the healthy twin had a diet that turned off the cancer gene. 한쪽에서는 그 암 유전자를 turn off 하는 식단을 가진 거예요. 암이 발생하지 않는 식단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건강했던 거예요. The same gene that instructed the other person to get sick. 그 똑같은 유전자가 또 다른 애한테는 암을 유발시켰어요. For many years.
수년에 걸쳐서 scientists have recognized other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chemical toxins, tobacco for example, can contribute to cancer through their action on genes. 동사 지금 두 개요. 접사는 여기 어디 있니? 없네요. 그러니 여기에 대시했어야겠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과학자들이 인식해낸 게 있어요. 뭘 인식해냈냐? 화학적인 독성 물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환경적 요소들, 잠깐만. environmental factor. 환경적 요인들. 이 환경적 요인이 뭘 말하는 겁니까? 후천성을 말하는 거죠. 후천적인 요인들이죠. 이 후천적인 요인들이 can contribute to cancer through their action on genes. 유전자에 대한 그들의 활동을 통해 암이라고 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죠. The notion that food has a specific influence on gene expression is relatively new. 정선 지금 두 개, 여기서의 대또 동격이 되는 거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자 발현, 여기서 이제 익스프레션 발현이라고 해석했어요.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는 것에 특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거죠. 아주 오래된 학문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새로운 학문이 된 거죠. 됐죠? 그럼 봐봐.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성으로 대표되는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자지도, 유전자,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주더라. 됐죠? 영향을 준다. 그게 다예요. 됐죠? 오케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글의 소재, 그래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다루는 방식은 되게 쉬워요. 문장 자체나 예시나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니까 하고 싶은 말만 정확히 기억하세요. 아, 후천적인 요인이 선천적인 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 실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요. 그럼 봐봐. 이런 글을 가지고 제목 써봐, 주제 써봐, 요지 써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장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답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후천적인 요인이 음식, 선천적인 요인 유전자의 익스프레션, 발현에 영향을 준다 또는 통제를 한다. 딱 이 세 단어가 들어가면 주제가 되고 요지가 되고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됐죠? 그럼 머릿속에 세 단어가 나오면 돼요. 선천적 요인, 후천적인 요인, 영향력. 이 세 단어. 오케이? 요걸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